2026학년도 수능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원자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응시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론 경향이 뚜렷해져서 변수가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1입시연구소 이종혁 수석팀장과 이번 수능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 4,100여 명, 지난해보다 6%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들도 역대 최고 규모로 늘었다고 하는데, 자 올해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 가기 쉽지 않은 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로 최상위권에서 모집 인원 1,500명-가량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반면에 지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사탐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과거 예전에는 이공계 의치학 계열의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네.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무조건 선택을 해야 그렇죠. 했죠. 예. 작년부터 이 선택이 좀 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네. 사탐 과목 선택자가 폭증하게 되어 이 사탐론 현상이 입시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서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고대부터는 자연계열을 지원해도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각 대학 모집 단위에서 사탐 과목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사탐 과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공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네. 과탐 과목에 대해서 3%에서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탐 과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산점을 잘 파악을 해서 환산 점수를 내서 학생마다 유불리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올해 입시 경향의 특징으로 사탐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면 과탐 2과목을 선택하는 이제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 이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어떻게 작용할까요? 실제 과탐 과목 선택자들이 과탐 과목 선택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실제 수능 충족에 수시 수능 최저 충족에 유용한 2등급 이내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1, 2등급을 맡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선택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1, 2등급의 TO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다 보니까 과탐 과목 선택자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N수생도 좀 여쭤볼게요. N수생 작년 대비 한 1,800명 이상 감소를 해서 30% 선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의대 정원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의대 정원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는 있고요. 네. 하지만 실제 N수생의 늘고 줄고와 큰 문제가 없이 실제 정시에서는 N수생들이 수능 공부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양과 상관없이 정시에서는 N수생들이 크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N수생 숫자가 줄었다고 현역들이 마음 놓을 거 아니라 그렇죠. N수생들은 어차피 공부를 잘한다. 그렇죠.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수시 모집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입시 수시로 이제 대학 가려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이렇게 줄었다, 이런 평가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학 입시의 최대 분수령은 아직 저희가 수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시 전체 대학 기준으로 보면은 수시와 정시 비중이 8대2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40%가량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주요 대학은? 그렇죠. 그래서 주요 대가 정시 40%의 TO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영향력은 줄었다고 당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실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요 대학이라고 하시면 그 기준이 뭐 인서울,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대학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정말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네네. 같은데, 자, 수능 난이도 뭐 항상 춤을 춰 왔잖아요. 네. 올해 수능 난이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거 여쭤봐도 되나 싶네요. 예. 제가 그 난이도를 알고 있다면 제가 도착을 뻔했겠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수능 난이도는 올해 9월 모평과 9월 모평 그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9월 모평보다 어려울 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올해 6월 모평이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네. 쉬웠는데 그만큼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9월 모평 그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수능의 영향력은 뭐 그대로다. 자,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자, 정시와 수시 각각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수시를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12일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원서 접수가 끝났죠. 끝이 났는데 네.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 학생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재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나서 원서를 다 쓰고 나면은 학생들이 학업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를 한 것만으로 막연한 합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수시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네. 12월에 있을 것이고 실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네. 불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1월 13일 수능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정시에서는 올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자의 증가, 사탐론 현상의 심화 등등으로 해서 입시의 불안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훗날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예년보다 좀 더 안정적인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정시 지원 카드 3장 중에서 개인적으로 최소 2장 정도는 적정과 안정을 그리고 2장의 안정 또는 2장의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올해 수능 지원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자 이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